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매일 사용하는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장인의 실력과 논리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서, 바로 보고서와 기획서 작성 실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메일이 주로 신속한 소통을 위한 도구라면 보고서와 기획서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무게감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재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요. 기획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곳이며 왜 그 길이 최선인지를 설득하는 미래를 위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보고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바쁜 상사를 사로잡는 원페이지 보고서 작성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 있는 기획서의 기본 구조와 주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이터 및 시각, 자료 활용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장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보고서와 기획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시죠? 하지만 보고서가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보고서란 쉽게 말해 상황을 알려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글이에요. 특정 사안에 대한 현재 상황, 진행 과정, 그리고 검토 결과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잘 정리한 다음 주로 저의 상사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제가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다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이나 추측을 쓰는 일기장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보고서는 철저히 사실, 즉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보고서에서 가장 피해야 할 표현 중 하나예요. 데이터에 따르면 로 나타났습니다. 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보고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고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할 보고서의 종류와 형식도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에서 마주하게 될 보고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업무 보고입니다. 보통 1일, 주간, 월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작성하죠. 이것은 상사에게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했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저의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받기 위한 보고서예요. 보통 있었던 사실 팩트,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배운 점 필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표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회의보고 즉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단순히 회의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논의가 오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결정되었으며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액션 아이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공유하고 공식적인 증거로 남기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출장 보고서는 말 그대로 출장을 다녀온 후에 작성하는 보고서인데요. 출장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정산하기 위한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 그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과 최종적인 성과,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 레선즈 런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들 속에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특히 강조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원페이지 보고서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페이지 보고서란 말 그대로 수십 장에 달할 수 있는 방대한 내용을 단 한 장으로 압축해서 핵심만 보여주는 보고 형식입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 보고서가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권자, 특히 CEO나 임원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보고를 받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쓴 장문의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줄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판단입니다. 원페이지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니즈에 최적화된 도구인 셈이죠. 원페이지 보고서의 핵심 목표는 보고서 전체를 굳이 다 읽지 않고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전체 내용의 80% 이상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선별하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고도의 사고 과정입니다. 결국 잘 쓴 원페이지 보고서는 작성자,
본인의 핵심 파악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실력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페이지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결론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즉, 두괄식 구성이 생명이에요. 보고서의 가장 윗부분에 이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 결론이나 제안 사항을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합니다. 결론, 어한, 추진, 필요와 같이 말이죠. 둘째, 그 결론 아래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34줄 이내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구절절 텍스트로 설명하기보다 핵심적인 데이터는 직관적인 차트나 그래프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담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과감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덜어낼수록 보고서는 더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백을 충분히 활용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읽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보고서에 이어 기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와 기획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서예요. 기획서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특정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상대방, 주로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 문서입니다. 보고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세요. 보고서는 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기획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미래의 행동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따라서 기획서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대로 추진합시다. 라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즉 설득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획이 지금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수많은 대안 중에 왜 당신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최선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기획서는 보통 4단계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이 구조는 일종의 스토리텔링과 같아서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에 동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1단계는 배경 및 현황 분석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이 기획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단계예요.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의 Z-E는 어떤지 등을 보여주며 문제의 서막을 여는 것이죠. 2단계는 문제점 및 과제 도출입니다. 분석된 현황 속에서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프라블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기획서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PAIM 포인트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 등을 날카롭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3단계는 해결 방안 제시입니다. 앞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 2-B를 보여주며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기대 효과 및 실행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해결책을 실행했을 때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오는지, 즉 기대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즉 세부 일정과 필요한 예산 등을 제시하며 기획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4단계의 논리적인 구조를 갖췄다고 해서 기획서가 저절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은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기획서를 써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뇌피셜, 즉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보고서와 기획서의 설득력은 여러분의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객관적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요즘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와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 대신 지난 3개월간 고객센터에 접수된 불만 건수가 월 평균 30%씩 증가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상대방은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우리가 분석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진단한 문제의 원인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왜 최선인지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단순히 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일하는 전문가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제시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고객이나 대부분의 직원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2%인 360명이 와 같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때 주장은 구체성을 얻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기사보다는 정부 기관의 통계 자료나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 혹은 우리 회사의 ERP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이 말이죠. 셋째, 비교 데이터를 활용하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 매출액은 100억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수치이며 경쟁사 평균 성장률인 8%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와 같이 과거 데이터나 경쟁사 데이터와 비교해줄 때 그 숫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해서는 안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제품의 주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와 같이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해석해 주어야 비로소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단순히 텍스트와 숫자로만 나열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시각 자료에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잡한 데이터나 수치는 줄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직관적인 차트나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때 독자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면 성장 추세를 단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죠. 이처럼 시각 자료는 지루할 수 있는 보고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만든 차트 하나는 수십 페이지의 글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보고서 전체의 전문성과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차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차트를 써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항목들의 수량이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별 판매량을 비교하는 경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효과적입니다. 월별 매출액의 변화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이나 점유율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원 그래프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비용 구성비를 보여줄 때 적합하죠. 만약 여러 항목의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래프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원칙도 기억해주세요. 첫째, 하나의 차트에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둘째,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제목을 붙이고 데이터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3D 효과나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는 등 디자인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막대나 선만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처럼 핵심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